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한 거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1번 빈칸 추론 문제 2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유명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원래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어떤 것이고 이게 왜 평가원 스타일의 빈칸 문제인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선생님이 EBS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를 할 때 그냥 안 하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를 마지막 부분에 빈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유형까지 적중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빈칸에 대한 유형에 대한 이 설명부터 간단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실전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빈칸 추론은 첫 번째로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흰말의 엉덩이라는 것이 본문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백마의 궁둥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같은 말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 중에서 빈칸 추론을 주관식으로 접근하라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가장 근거로 들기 쉬운 게 이 1번 유형입니다. 왜? 본문에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The ability to delay satisfaction,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라는 것이 본문에 있었고요. 빈칸에 patience,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 관계,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 뭐야? 그렇지, 인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 두 번째 유형은 G빈칸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 내용을 추론하는 빈칸 유형이 있습니다. 이 G빈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과, 배, 감, 귤이 본문에 나오면 그걸 일반한 과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과도 과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근거를 역시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인강 선생님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빈칸 추론을 설명하시고 이게 빈칸의 전체인 것처럼 설명하시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거는 주관식 접근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렇게만 배우면 학생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주관식 접근을 해서 정답이 안 나올 경우에 당황을 해서 쉬운 문제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1번 같은 경우 이번에 2점이에요. 어려운 문제 절대로 아니고요. 사용된 논리도 되게 단순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논리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논리 추론이라는 것은 정답의 배경이 되는 근거만 본문에 존재하고 실제 정답을 맞추기 위한 뭐 직접적 근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이 논리 추론이에요. 보통 원인 추론과 결과 추론을 나눠볼 수도 있는데 원인 추론과 결과 추론이 전체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논리 추론이란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럼 논리라는 말이 되게 거창한 말이어서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또는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논리 추론이. EBS 이런 질문 나왔죠. 알뜰말뜰한 거가 매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모르면 논리 추론 그럼 되게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매력적으로. 그죠?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논리는 지당한 것이에요. 논리는 뭐라고요? 지당한 것입니다. 사과가 10개 있었습니다. 동생 7개 먹었어요.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3개 남았다는 것이 논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사과는 사람이 먹지 않는 한 갑자기 없어지는 일은 없다. 이런 그 전제가 붙어야 되겠지만 그죠? 논리적으로 우리 경험상으로 그런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히 얘기하면 지당해서 그것밖에 정답 안 되는 게 논리 추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31번을 선생님의 방식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방식으로다가 정답의 근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빈칸 추론 풀 때 절대로 선지부터 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선지부터 보게 되는 것은 선입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면 심리학에서 단내림 효과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맞는 근거만 본문에 찾습니다. 틀린 근거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지문부터 읽습니다. 지문을 읽고 빈칸은 제일 마지막에 읽습니다.
빈칸을 제일 마지막에 읽으면서 선지를 대입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되는 건 지문을 읽는 겁니다. 지문을 읽고서 뭔 얘기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제일 마지막에 읽으면서 빈칸 선지를 대입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세요. 객관식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객관식은 선지를 넣어서 대입해서 정오를 가리는 게 핵심이야. 맞고 틀린 걸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은 이래서 맞고 2번은 이래서 틀리고 3번, 4번, 5번도 이래서 틀려라고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 객관식 문제를 왜 주관식으로 접근합니까? 객관식 문제를 직관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수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수학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똑같이 접근하잖아. 근데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다릅니다. 객관식 문제는 쉽습니다. 요만한 모래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바늘 하나 놓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주관식으로 풀라는 얘기는 해변, 야 여기 해운대 백사장 안에 바늘이 하나 있으니까 찾아봐. 이래가 똑같은 이게 주관식입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버스가 다니는 길에 버스 탈 수 있는 학생이 일부러 뛰어가는 것이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푸는 겁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빈칸 추론 문제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식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객관식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선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알겠어요? 내 말대로 꼭 하시길 바랄게요. 가볼게요. 몇몇의 사람들은 정의해왔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뭐로써 그 지식과 관리인데 과학의 풍성한 종들의 지식과 관리입니다. 얘네들이 뭔지를 알고 얘네들은 뭔지를 관리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좁아요. 그럼 이 정의가 좁다는 얘기는 이 정의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야생종들은 행동합니다. 방식들로 어떤 방식들로?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야생동물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피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들은 야생동물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종은 없다 이런 얘기야. 과잉되는 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 One interesting example of this involves 한 재미있는 예시. 이것의 예시는 포함합니다. 위험에 처한 peregrine falcons. peregrine falcons는 송골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송골매 그 멸종위기에 처한 이 송골매가 재미있는 예예요. 근데 이 송골매는요.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인 캘리포니아 리스턴 제비갈매기를 먹습니다. 그죠? 먹이로 먹어요. 분명히 우리는 would not consider peregrine falcons as being overabundant. 이 송골매가 과학에 풍요롭다, 과잉되어 있다, 그죠? 개체수가 너무 많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소망한다. 이 글에서요. 우리 인간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의 소망과 같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소망한다. 이거 인간의 이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인간의 이익인 거야. 뭘 바라냐면 그들이 멸종위기 종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멸종위기 종을 먹지 않기를. 그럼 멸종위기 종을 왜 먹지 말란 얘기일까요? 우리는 멸종이 싫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멸종 안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잡아야 돼? 여기서 잡아야 되는 논리가 뭐야?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피해인 것이야. 이 단순한 논리를 잡아내셔야 돼. 우리의 소망은 멸종, 걔네들 멸종 안 되는 겁니다. 위험에 처하는 걸 먹지 않게 해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 멸종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그 부정적 가치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송골매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 가치라는 것은 대디하다. 그것의 포식이 뭘 줄인다? 다른 멸종위기 종의 개체수를 줄인다. 그러니까 개체수 줄어드는 거, 저 멸종이라든지 개체수 줄어드는 거 있죠? 개체수가 감소되는 거,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감소하는 것은 멸종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인간의 피해로 본다는 거야. 인간은. 이해됐죠? 그 다음에
The goal of wildlife damage management.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라는 건 이 사례에서 멈추는 거야. falcons가 먹는 걸 멈추는 거야. 제비갈매기를. 그럼 제비갈매기를 먹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야생동물 피해를 관리하는 것이 되는 거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 즉 우리에게 피해가 안 생기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명확해졌잖아. 멸종은 인간에게 피해되는 것이다. 개체수 감소하는 건 인간에게 피해되는 것이다. 됐어? Without blank the falcons. falcon에게 빈칸하는 것 없이. 모르겠죠. 주관식 접근이 안 되죠. 왜?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객관식이죠. 원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정답의 근거를 얘기하고 오답의 근거 얘기하는 겁니다. 1번부터 성질가 봅시다. 클로닝. The falcons. falcon을 복제하는 것 없이요. 송골매를 복제하는 것 없이. 송골매를 복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송골매를 복제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arming 보세요. 송골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없이. 봐봐. 송골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는 송골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에서 멸종위기종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죽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송골매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비갈매기는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건 인간의 이익에 부합을 하는데 송골매 자체가 멸종위기종이잖아. 그럼 송골매 멸종위기종인 송골매를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는 걔 죽인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다시 피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논리는 뭡니까? 은제비갈매기, 제비갈매기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멸종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송골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인간에게 이익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송골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제비갈매기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즉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거와 동일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쓰인 논리는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녀 차별을. 남녀가 뭐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아왔어.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아왔으므로 이제 역차별을 해야 돼. 그래서 남성을 차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을 한다는, 그죠? 자체 논리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해돼요? 뭐 여성학에도 일부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설명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여성학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남성도 인간이고 인간 자체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이런 시각의 온화한 여성학도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여성학인데 아무튼 그건 둘째로 부차적으로 빼고 여기에서 논리를 보자고. 지금 제비갈매기를 살리는 것이 멸종위기종을 살리는 것이 인간에게 이익이면 송골매도 살리는 것이 이익이고 송골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핵심인 겁니다. 죽이지 않는 게 핵심인 거예요. 제비갈매기 죽지 않길 바라면 송골매도 죽지 않길 바라야 돼. 야, 제비갈매기 불쌍해, 송골매 다 죽여버려. 그러면 논리의 모순이 생긴다고. 그 논리의 모순을 피하는 것이 논리 추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여기 지금 요거 있잖아. 지금 이 글에 있는 이 핵심 논리가 제비갈매기뿐만 아니라 송골매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harming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어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훈련시키는 것 없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골매를 훈련시키면 어때? 어떻게 훈련시키면? 제비갈매기를 혐오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제비갈매기 모양의 먹이를 갖다 주는데 진짜 맛없는 걸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비갈매기를 보면 애가 으악 이렇게 만들어. 그럼 훈련시키면 괜찮지.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얘도 역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4번에는 overfeeding 같은 경우는 정답의 정반대 선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선지 만든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평가원은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 문제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안 만들어요. 근거 있는 겁니다. overfeeding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야, 제비갈매기 빠르거든. 송골매도 잡기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송골매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 제비갈매기보다 더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 그게 뭐 황소개구리야. 근데 황소개구리는 못 날아다니니까 이 송골매가 잡는 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그 황소개구리가 있으면 얘네가 제비갈매기를 안 먹어요. 그럼 황소개구리 한 10,000마리를 갖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제비갈매기를 먹겠습니까? 황소개구리를 먹겠습니까? 황소개구리를 먹겠죠. 엄청나게 배부르겠죠. 그 엄청나게 배부르게 만드는 거야. 오버피딩이 송골매를. 그러면 송골매를 엄청나게 배부르게 만들면 제비갈매기 안 먹을 거 아니야. 이때는 without이 아니라 by를 넣어야죠. by overfeeding. 그죠? overfeeding the falcons. peregrine falcons.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by 쓰면. 근데 without이라서 정답에 정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domesticating. 이건 가축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트레이닝하고 domesticating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축들 보면 멍멍이 이런 애들 가축이기도 하고 고양이도 가축이고 뭐 소도 가축이고 그러는데 그걸 걔네들을 훈련시키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 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정답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 harming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2점짜리예요. 그 단순한 논리에만 초점 맞추세요. 인간의 소망은 멸종 위기종이 멸종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소망 인간의 소망은 멸종 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는 거,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소망에 반대되는 것은 이익을 침해받는 것이고 그것은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peregrine falcons가 그 리스턴인가요? 그 제비갈매기를 먹는 것이 인간의 피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peregrine falcons에게 우리가 피해를 간다, 즉 개체수를 죽여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우리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모순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without harming the falcons가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빈칸 추론은 빈칸 빼고 지문을 다 읽으시고요. 빈칸에 선지를 하나하나 넣으셔서 맞고 틀린 거를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풀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렇게 풀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6월 평가원 31번에 대한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